67회 주나라의 건국. 주나라가 바로 단군왕공 후손의 나라 고죽국입니다. 고죽국이 주나라이고 바로 고구려이며 조선이기도 합니다. 주나라 국명의 기원 고죽국. 신중동국 여지스남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하면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것이 곧 현도, 낙랑, 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구려를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죽국은 주나라라고 했습니다. 고구려가 주나라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를 또한 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주나라에서 기자를 조선에 봉했을까요?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녕서의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구려인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 수양이란 수양대군의 봉지이면서 수도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수도는 서울의 지명으로 역사 속 고구려가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강단사학과 동북공장에서 그려놓은 현 북한과 동북삼성에 있었다고 하는 고구려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죽국을 기자를 봉하면서 조선이라고 했는데 한나라가 이곳 조선을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현도, 낙랑, 대방이라고 합니다. 즉 현도, 낙랑, 대방이 고죽국인 고구려,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도는 개성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낙랑은 평안도, 평양과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라고 했으며 평양과 경주는 역사 속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방은 전라도 남원의 군명으로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성, 경상도, 경주, 전라도, 남원이 고구려였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그리고 이 지역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고구려가 무엇인가요? 단군 왕공 후손의 고죽국. 고죽국이 만들어진 배경. 자, 그러면 왜 단군 왕검의 후손 누구에 대해서 고죽국이 등장하는지 밝혀봅시다. 부도지를 인용합니다. 부르시 2세 단군이다. 부르 태자가 도선에서 하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해준 때가 기원전 2267년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음 3세 단군이다. 도산은 제왕이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시가 첨부를 아들 음노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음노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첨부 3인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역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의 난의 첨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음노씨, 부르시의 태자 3세 갸륵단군이시다. 하나라 우가 단군 왕검의 특사 유호씨에게 패해 전사했을 때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보고 단군 왕검의 손자 3세 갸륵 단군이 천황님으로부터 받은 황제의 징표인 천부인을 포기하고 봉쇄하니 이때 도탄에 빠졌던 하족들이 다시 황제국이 되었던 것으로 이때 황위를 포기한 갸륵 단군의 후손들이 이동한 곳이 바로 주나라의 모국인 고죽국입니다. 이때 고죽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죽국의 위치. 자, 그러면 서경인 평양성에서 황위를 포기하고 3세 단군의 후손들이 이동해서 정착한 고죽국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빈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건국자 유방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풍패이기도 하다. 모두 다 신중동국 여지스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중동국 여지스남 구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하면 형승,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노정, 공북정주의 서고정의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자,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 여지스남에
주나라의 모국이 태빈 민주인 전주라고 나옵니다. 참으로도 이 문장을 보고 놀란 가슴을 억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내가 밝혀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주나라의 태빈 민주 풍패의 전주가 과연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을까요? 고죽국이 낙양이다. 자, 주나라 모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그 부근의 지역을 설명하는 문장을 인용합니다. 모왕은 구목에 우두머리들을 소집하여 빈 언덕에 올라 상읍을 내려다보았다. 낙수에서 이수까지는 땅이 고르고 험하지 않아 하나라가 정착했었다. 남으로 삼도를 바라보고 북으로 악언제리를 보며 광어를 살피고 다시 낙수의 이수를 바라보니 서로 멀지 않은 것이 하늘의 도읍이다.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한 다음 떠났다. 화산의 남쪽에다가는 말을 놓아 기르고 도림의 들판에다가는 소를 놓아 길렀다. 무기와 병사를 거둬 군대를 해산함으로써 다시는 이를 쓰지 않을 것임을 천하에 알렸다. 모왕이 올라간 비는 자신의 고향 풍읍으로 그곳에서 지척에 낙양이 흐른 낙수가 보였던 것이며 말을 놓아 기른 화산이 바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급의 주의 도성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즉 나급인 낙양이 바로 자신들의 모국인 풍패의 태빈 민주 전주의 고죽국이었습니다. 고죽국이 또한 안남이다. 고죽국인 전라도 전주의 군명이 안남입니다. 현재의 동남아 베트남 쌀을 안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의 안남은 어느 곳일까요? 이곳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죽 낙양이 바로 실제의 안남으로 이곳 고죽국에 있었던 제후국이 구천의 월나라로 그래서 근대의 역사를 조작하면서 이곳의 지명 월가 안남이 현 동남아의 베트남으로 지명이입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곳 고죽국의 풍패가 박터인 관중의 남쪽인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지독한 역사 조작의 현실입니다. 현 베트남 언어의 발음 우문 표기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베트남의 언어도 차이나 언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한번 밝혀보지 않겠습니까?